생활고에 지친 60대 어머니와 몸이 아픈 30대 생활고에 시달리던 부부가 자택에서 숨진 채 44살 이모 씨와 13살 딸, 4살 아들이 함께 숨져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가족 동반 자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 모녀 옆에는 공과금을 못 내 죄송하다는 유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 건의 뉴스가 아닙니다. 매해 매달 반복되는 참담한 죽음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실직, 사고, 질병. 위기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눈물과 한숨 속에서 택한 마지막 선택. 그 단 하나의 비극이라도 막기 위해 우리 사회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애써온 지난 7년의 노력. 그 기록을 담은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원 대상자를 만나기 위해 도와 시의 직원들이 함께 가정 방문에 나섰습니다. 동기환님.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로 통화 드렸던 그 통화 차례 관리하고 있는 정선아라고 하거든요. 이거 아버님 배우자분님 사진인가 보다. 네. 아, 그렇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뿐입니다. 남편을 만나 결혼과 함께 고향 베트남을 떠날 때만 해도 그녀에겐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든든한 기둥 같았던 남편을 앗아간 병은 요즘 세상엔 좋은 약도 많다는 폐결핵이었습니다. 큰 기둥같이 든든했던 남편의 빈자리. 그러나 그녀는 슬퍼할 새도 없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신 거예요? 네. 결혼은? 4년 넘어예요. 4년 4년 정도 되셨어요? 네. 그렇구나. 이렇게 아버님 돌아가신 거 좀 많이 힘드셨죠? 네. 그 아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아기? 진이에요? 응, 진이. 아파요. 진이 집에 베트남 가요. 어머니 같이예요. 아빠가 아파서 네. 할머니랑 네. 같이 베트남 갔었던 거예요? 갔어요. 아기 많이 보고 싶죠? 네, 많이 먹었어요. 그렇구나. 죄송해요. 부모를 잃고 혈혈단신이었던 남편은 가까운 친척조차 없었습니다. 점점 악화되는 남편의 병관을 위해 아이를 베트남까지 보내야 했습니다. 3살 박이 아들 진이. 지금 그녀에겐 유일한 삶의 이유이자 희망입니다.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아우, 어떡해. 곧 아이를 데려와야 하는데 살아갈 방도가 너무 막막합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다 손을 다쳐 쉬고 있다는 동티환 씨를 위해 당장 시급한 생계비와 아이 보육 지원을 위한 심층 상담이 이뤄집니다. 문 잘 잠그고요? 전화 통화나 사무실 면담이 아니라 대상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저희가 이제 전화상으로 받은 정보보다는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대상자들을 만나야 이제 저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또 전화상으로 듣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점도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누군가 도움을 청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복지. 이것이 올 3월 경기도청에 신설된 복지근을 발굴팀의 모토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 5월까지 23,000 가구가 이제 방문을 해서 지금 13,000 가구 정도가 이제 현재까지 저기 뭐 지원이 됐고요. 현재 추진 중인 가구 1,790여 가구 중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을 찾아내려는 노력은 획기적인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업무상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이들을 민간 사회복지사로 위촉한 것입니다. 여기는 여기 맞네요. 여기 지금 정기요금이 5개월에 10만 5,700원 지금 납부가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전기요금 장기 체납 세대를 방문하는 요금 관리팀. 계셔요. 예, 안녕하세요. 한전에서 왔습니다. 고위 체납자나 변제 능력이 있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체납자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입니다. 집전화 뭐 핸드폰이고 다 끊고 뭐 이것저것 월세도 뭐 6개월치도 막 그러다 죄송합니다. 전기요금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죄는 아닌데 아주머니는 그저 죄송하다고 두 손을 모읍니다. 장기 체납자들 중 이렇게 도움이 절실한 이들의 명단과 사유를 적어 도청 무한돌봄센터에 보냅니다. 지난 5월에도 85세대를 추천했습니다. 무한돌봄센터가 생겨서 폭넓게 또 진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저희가 찾아서 추천해주면은 그분들이 이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이 되면은 저희는 뿌듯하죠, 굉장히. 일하시는 맛도 나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냥 어차피 우리 고유 업무를 하면서 하는 거니까 저희는 뭐 뿌듯하죠, 아무래도. 나중에 고맙다는 얘기도 듣고요. 현재 전기, 도시가스, 그리고 우유회사가 기업 MOU를 통해 이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세요? 아, 예, 한전에서 왔습니다. 네. 전기요금 납부가 안 돼가지고 방문 좀 왔어요. 불러볼까요? 아, 그걸 못내 형편이 되니까 이 머리 털난 일이 처음이에요. 예? 다른 건 못해도 이 세금은요, 내 철저히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올해 내 이걸 못 내보기는 이걸 참. 누구하고 사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살지? 우리 할아버지하고 살지. 두 분만? 야, 병추 같은 사람. 뭐 수입은? 수입은 이거에서 살아. 이거 아저씨 내가, 예? 12월 달부터 이 끈갱이를 걸어서. 예? 폐지 주셔가지고? 이거 폐지 주셔가지고. 왜 거짓말을, 이거에서 내가 팔자 고치려고요? 자녀분들은 같이 안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나갔어요. 어디든 나갔는지 없어요, 나. 연락이 안 돼. 15년 됐어요, 이제. 그래가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마련해 보려고 폐지와 재활용품을 가득 모아뒀다는 할머니의 집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못한 사람이요. 언제 손을 받는지 모를 집안 구석구석은 온통 부서지고 망가진 곳 투성입니다. 그래서 서여서 그래요. 창판은 쓰면 안 돼요. 비는 안 세요? 그 비가 새가지고서는 그걸 어디에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매트 탁 쓰는 거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병수발로 할머니는 어디 멀리 나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안 들어요, 이방에. 할아버님은 저기 앉아만 계시는 거고. 아, 진짜 제가 보기엔 TV에서 나오던 집 보듯이 최악인데 제가 본 중에는 진짜. 예, 어르신 안녕하세요. 한전에서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몸이 안 좋으세요, 어르신? 예? 어디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진 않은데 걸음도 못 걷고 무한돌봄센터가 또 별도로 있어요. 아주 우리가 도와드릴 거는 우리가 추천을 해가지고 그것도 심사를 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지원을 해주거든요. 성함만 적으세요. 제 이름 쓰면 돼. 여기저기 도움을 청해봤지만 호적에 이름만 남아있는 아들 때문에 생활비도 지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전기요금 별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거 더 되면 저희가 부탁 좀 드려볼게요. 저희 일단 가볼게요. 또 갈 데가 많아가지고. 끝나는 일이.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제발 나 살을 좀. 내가 구청에 하도 거절을 당해 이제는 단단히 빗장을 걸어뒀던 할머니의 마음이 어느새 풀립니다. 꼭 맞잡은 두 손. 어쩌면 이 온기가 그리웠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할아버지 사는 동안 내가 집에 있거나 꼭 그거라도 몇번 예? 하면 내가 그거라도 정말로 해주면. 혹시 지원금을 받게 되면 할아버지 병원도 모시고 가고 입에 맞는 반찬도 만들어드리고 싶다는 할머니.
끝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회사 모금으로 마련해둔 식료품을 꺼냅니다. 이거 뭐예요? 아, 라면하고요. 쌀을 좀 준비했어요. 왜냐면 전혀 뭐 주식 생활도 잘 안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저희가. 이들의 추천으로 도 무한돌봄센터에 할머니의 사연과 상황이 접수되면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희망으로 직원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어봅니다. 가볼게요. 네. 갈게요. 아이고, 네, 아들 정말 잘 만났네. 고맙습니다. 네. 엄마는 뭐가 이렇게 생겨는 아닌 것 같아요. 서류상 규정에 맞지 않아 그동안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할머니. 할머니와 같은 분들을 위해 7년 전 이전에는 없던 전혀 새로운 복지 사업이 출범했습니다. 무한돌봄은 2008년 11월 경기도에서 시작한 새로운 개념의 파격적인 복지 사업입니다. 지난 7년 동안 대상자를 위한 통합복지를 지향하며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현재는 사례관리, 무한돌봄, 나눔문화, 복지그늘 발굴까지 총 4개의 전문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동안 멀쩡하게 중산층 이상으로 살던 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드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145가지 이상의 복지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제까지 잘 살던 분이 갑자기 위기에 처했을 때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 갑자기 위기에 처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신속한 복지를 하기 위해서 무한돌봄 제도를 고안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향한 또 다른 노력. 무한돌봄 사업은 도에서 각 시군 단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주민등록 없는 사람이 또 많아요. 예상으로. 주민등록 없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 도와드릴 길이 없어요.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무한돌봄입니다. 주민등록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 제도가 무한돌봄입니다. 생계, 의료,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 난방비, 각종 세금, 장제비, 출산비 등 무한돌봄의 지원은 우리 생활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한 모든 분야를 포함합니다. 또한 대상자가 처한 사항과 요구에 맞게 맞춤형 복지를 지향합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오태성 할아버지는 얼마 전 무한돌봄이라는 말을 처음 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100만 원을 주고 산 중고 트럭으로 해지와 재활용품을 모으러 다닙니다. 젊은 날부터 3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며 한때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혼, 그리고 가족과의 이별 후 전국을 떠돌다 3년 전 광주에 정착했습니다. 날씨가 아주 궂은 날을 제외하곤 일을 거르지 않을 정도로 열심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벌이는 영 신통치 않습니다. 이웃 동네까지 가서 모아온 재활용품을 팔고 손에 쥔 것은 달랑 1,000원짜리 몇 장뿐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계속 돌아다녀야죠. 이거 해가지고는 뭐 기름값도 안 나오죠. 한 차 실으면은 돈 뭐 10,000원도 될까 말까 하고 그렇게 큰 벌이가 안 돼요. 방금 얼마 정도 받으신 거예요? 3,000원. 다시 물건을 찾아 돌아다니는 길.
지나칠 수 없는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트랙터로 깨끗이 밀어버리고 이제는 빈 공터만 남은 이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사고는 4월 19일 자정에 일어났습니다. 저기가 할머니 방, 돌아가신 할머니 방이었었고요. 여기 끝에가 내 방이었었어요. 요 근방. 요 근방이 내 방이었었는데요. 자고 있는데 천둥 번개 소리가 나서 깨서 보니까 현관문을 열고 보니까 불이 환하게 붙었어요.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그날 불로 할아버지는 세상에 하나뿐이던 내 방 한 칸을 잃었습니다. 여기다 차 대놓고 차에서 자면서 갈 데 올 데 없으니까요. 차에서 자면서 그러니까 광주시청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물품도 대주고 또 방도 없게끔 그렇게 협조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방을 얻어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옹색하긴 해도 한 명 살림으론 부족함이 없던 세간도 다 잃었습니다. 집주인은 죽고 땅 주인은 따로 있어 보상받을 길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두 번째 찾아온 위기. 이제는 고난과 싸울 힘도 남아있지 않던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운 건 조건 없이 즉시 도와주겠다는 시의 무한돌봄 지원이었습니다. 주거비를 지원받아 동네에 방 한 칸짜리 월세를 구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지원받은 생필품들로 제법 살림도 갖췄습니다. 다 잃고 혼자 남았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고마운 이들이 무척 많습니다. 일 갔다 오면 이게 그래도 지원해 주신 라면 이렇게 끓여 먹는 게 참으로 즐겁습니다. 이런 통조림. 도움의 손길은 이웃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통조림. 당장 먹을 반찬과 두고두고 요긴할 통조림 식품들. 당분간 먹을거리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피디님도 좀 드세요. 끼니 때면 여전히 혼자 식사를 해야 하지만 전보다는 덜 외롭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할아버지에겐 큰 희망과 용기가 됐습니다. 광주시 센터 직원들이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뭐 좀 가지고 왔어요. 예전에 있던 집보다 훨씬 나은 거죠? 예, 예전에 있는 그래도 뭐 바람도 잘 통하고 밝고 좋은데요? 일회적인 도움에 그치지 않고 주거와 생계가 확실해질 때까지 할아버지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한때는 정말 그때 당시는 죽고 싶은 심정이 있었어요. 너무 한 2분만 늦었으면 저도 그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도 할아버지와 같이 사고를 당한 이들에게 서류 작성, 심사 같은 복잡한 절차는 아무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공부하신 거 아니에요? 즉각적인 지원만이 원래의 일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화재 사고의 충격을 듣고 본래의 삶으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제도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유연한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이처럼 무한 돌봄은 제도에서 돌볼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의 사람들까지 포용합니다. 기존의 이제 공공 서비스들은 딱 자격 기준이라든가 이런 매뉴얼 표준에 맞춰서 딱 정해진 것들을 다뤄왔는데, 사실 우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들이 이렇게 딱 기본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치상 딱 정해서 너는 재산이 이 정도야,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보다도 진짜 이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도와주고 싶단 말입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 법령에 벗어날 때는 공무원의 재량권 플러스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많은 의견을 나눠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결정이 되면 그 사람한테 그런 제도가 부여되는 것이 바로 무한돌봄의 취지입니다. 좋은 복지 사업을 가능케 하는 것은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무한돌봄은 사회와 지자체, 민과 관이 협력해 대상자를 통합 관리합니다. 사회복지사부터 심리상담사, 의사, 학교 선생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원의 내용과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전혀 아이에 대한 심리치료를 케어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가 어머님한테도 사실 아동지원센터에서 생활을 어머님은 아버님 없으면 다른 기관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 사례에 대해서 같이 뭔가 같은 시각 안에서 그 사례에 대해서 같이 희망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저 스스로 실무자한테도 물론 큰 도움이고, 각 기관들의 그런 전문적인 서비스들이 있는데 혼자서는 뭐 사실은 해결할 수가 없는 일들이죠.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통합 관리된 사례들은 전체 시군 지역 컨설팅을 통해 보편화된 복지의 자료가 됩니다. 대상 다시 사례 관리 가구로 갈지 안 갈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컨설팅은 제도를 운영하는 담당자들 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같은 목표를 확인하는 중요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대상자도 운영자도 사람임을 잊지 않는 따뜻한 복지 사업을 지향합니다. 그 사이에 클라이언트와 내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경기도 무한돌봄은요 그 특징이 있어요. 정부가 모두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정부가 모두 잘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의 자원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그 한 가정 한 가정마다 필요로 하는 모든 요소들을 가능하면 모아서 이렇게 함께 도와드리겠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그 시민이 있는 거예요. 경기도민이 있는 거죠. 사례 관리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이 되게 많구나 느끼고, 똑같은 대상자라도 다 느끼는 것도 다르고 처우상 다르니까 다르게 제공해야겠다는 것도 알았고, 서로 그만큼 공감해가지고 한 가지 방향으로 목표로 나아가는 부분이 뭐 사례 관리를 좀 더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대상자를 좀 더 케어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미래 지속 가능한 복지 사업으로 자리 잡으려면 지속적인 교육은 필수입니다. 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시죠? 저희 집 법규에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복지 담당자들은 새로운 자극과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어떤 대상자는 정말 8개월이 필요하고 어떤 대상자는 3개월이면 끝낼 수 있는데, 똑같은 문제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주변이 그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 굉장히 양상이 달라지는데, 그런데 이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제 무한돌봄의 특징이죠. 지난 7년 무한돌봄은 수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써왔습니다. 주정식, 팡티 미하오 부부는 그중 한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아빠 공룡이잖아. 아빠 공룡이? 아빠는 알로사우루스야? 3살, 그리고 4개월 된 두 아이의 엄마 팡티 미하오 씨는 큰아이 노는 걸 바라보며 둘째 아기를 안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눈물겹게 감사합니다. 아주 우유만 끝인데 제일 이뻐요. 아빠! 4월 17일 밤 그녀의 심장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제가 여기 자고 있고 집사람이 여기 자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이상한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호흡이 이상하게 하면서 입에 거품도 이렇게 고. 엄마 어디 아팠어요? 어? 네 아팠어. 어? 많이 아팠어? 많이 아팠어요? 어디 아팠어요? 그동안 애기 못 봐서 많이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가끔 누구 엄마가 쓰러지고 아빠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엄마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119 구급대가 엄마를 실어가고 나서 할머니의 손에 맡겨진 큰아들 현우는 말 잘 들으면 엄마가 올 거라고 때도 안 쓰고 말썽 한 번 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틀이나 뇌세 상태에 빠졌던 엄마는 심장 세동기를 가슴에 이식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여유롭진 않지만 성실히 살면 좋은 날이 오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하필 실직 상태였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수술비 3천만 원. 큰 빚을 지고 나면 다음 생활이 막막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아보기는 처음이었죠. 처음이었는데 도움 받으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다시 이제 무한돌봄센터에 또 후원자로 또 해서 한기자를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꾸준히 도울 예정입니다. 다시 이제 제가 받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 또 그만큼 또 누군가가 또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의 순간, 희망의 불씨는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무한돌봄 대상자의 대부분은 평범한 삶을 살던 보통 사람들입니다. 남편의 부도와 이혼, 당장 먹을 쌀 한 톨 없는 상황이 닥치자 최경희 씨는 해서는 안 될 모진 생각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그들한테 짐이 되기보다는 그냥 같이 죽자. 어차피 회복할 기미가 없으면 아이들한테도 오히려 상처가 되겠다. 나쁘게 살아가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선옥 사회복지사님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나에게 무슨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될지 그냥 모든 게 다 귀찮았어요. 하나의 그 공무원으로서 하는 하나의 일상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사회복지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를 설득하고 방법이 있다, 도와주겠다, 착한 아이들 아니냐, 그 아이들 데리고 살아야 된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비와 급식비가 마련됐습니다.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멘토들의 도움과 학습 지도도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되찾자 경희 씨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잘 살아야겠다는 악착같은 의지가 솟았습니다.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그녀는 이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좋은 상담사가 되어줍니다. 무한돌봄은 도와 31개 시군, 총 32곳의 센터와 95개의 네트워크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1,0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만 가구, 27만여 명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광주시 인구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나 사회복지단체의 예산과 힘만으론 많은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한돌봄은 7년 전 출범 당시부터 민관의 협력을 가장 큰 목표로 잡았습니다. 무한돌봄의 성과를 지켜보며 수많은 민간단체와 기업, 병원 등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분야, 풍부한 물적, 인적 자원의 투입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복지 혜택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전문적인 지원, 그중 성공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것이 어르신들을 위한 인공관절 수술 지원입니다. 걷기가 힘들어 외출도 삼갔다는 김옥자 할머니는 왼쪽 무릎에 이어 며칠 전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게 저기요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이게
제도가 나왔어. 이사장님이 이거를 가지고 오셔서 이거 인공수술을 해는 저거 제도가 그래서 이제 그걸 들었더니 여기서 이걸 받게끔 그렇게 나는 지원을 많이 받는 거지. 병원에서 지원해주고. 병원에서도 해주고. 왜냐면 이사장님이 예를 따지면 이거 우리가 가서 하자면 한 달이가 400이에요. 그럼 두 개 800 아니요. 800에다가 뭐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면 거 1000만 원이란 말이야. 거기다 간병인 두지. 그러면은 벌써 한 1300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1300이 어디서 1300원도 바빠 죽겠는데. 하루하루가 빠듯한 삶. 아파도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어르신. 응. 네. 왜요? 네? 아이고. 무료로 수술을 받고 절뚝이지 않고 예전처럼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지금. 수술 후 통증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과도 좋으시고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통증이 꽤 큰 재활 운동도 신나게 합니다. 이단은 다 펴지는데. 네, 이거는 좀 운동해야죠. 더 운동 다 된 거지 뭐. 그래서 한 달 있으면 나 막 뛰어다니게 파는데. 진짜 수술 잘 되는데. 네? 잘 되셨어 수술이. 잘 됐어요? 응. 잘 됐어요. 네, 잘 움직이세요. 이 정도면 잘 움직이죠? 그렇죠. 한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근데 어디 가시려고요? 화장실. 똥 싸는 것까지 찍으려고? 아니요. 어르신들의 밝은 모습은 의료진에게도 큰 보람과 기쁨입니다. 수술비도 없으실 뿐더러 보호자분들 계시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병사도 필요한 환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요.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아주 만족하시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면서 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네. 무릎 수술 환자들은 길게는 몇 년씩 고생 끝에 수술을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수술을 생각도 못했어요. 또 그랬는데 이렇게 혜택을 주신다 그래서 그냥 얼른 왔죠 또. 네, 꼬부리지도 못하겠고요. 쑤시고 아프고 물이 생겨서요. 물이 또 생겼어요? 물이 생겨가지고 물 뺐어요. 아, 물을 또 빼셨어요? 병원비 걱정을 던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웠는데. 오늘 수술을 계신가 봐요? 네, 지금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무릎뼈를 깎아내는 큰 수술이 얼마나 두려우실까요? 아무래도 불안하죠. 마음 편히 잘 주무시고 그렇게 하고 수술 마치고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먼저 들어가시고. 네. 안녕하세요. 인공관절 무료 수술은 무한돌봄센터와 병원의 의료비 지원, 수술 로봇 업체의 수술 장비 지원, 세 곳의 역할 분담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세 곳의 병원에서 무료 수술을 진행하는데 지난 3년 동안 총 200여 건의 인공관절 수술이 이러한 지원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미세하고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 호평을 받고 있는 로봇 수술은 일반 인공관절 수술보다 훨씬 고가입니다. 드릴 등 한 번 쓰고 버려야 할 소모품 일체를 수술 로봇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이라는 첨단 수술은 혜택을 받기가 일반인들한테 좀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비용이 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본인이 돈 내고 할 수도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더욱더 혜택을 못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끊지 않고 계속 원래는 협약이 2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재협약을 맺어서 4년째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로는 당분간은 중지하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환자를 돌봐온 김병근 박사는 환자들의 딱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다른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수술 권유를 받았는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죠. 수술비를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저소득층 환자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술비조차 낼 수 없는 형편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어유 안녕하세요. 반갑게 오실까? 반가워요? 맨날 이 양반은 안아달라고 그래. 사랑에 굶주려가지고. 애기잖아, 애기. 네? 애기. 사랑에 굶주려가지고. 그럼 사랑에 굶주려. 함께 사는 세상. 아이고. 진정한 복지가 살아있는 사회라면 적어도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이렇게 마음 단단. 몇 년을 고생하다 마침내 수술을 받고 회복한 이들은 병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불신까지 치료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혀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일을 누가 무료로 해줄 것인가, 정부조차도 잘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불신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인데 병원에서 나서서 또 어떤 기업이 나서서 무료 수술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아마 못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알고는 굉장히 기뻐하죠. 감격스러워하고요. 어떤 분은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고맙다는 편지도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그렇게 연결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7년 무한돌봄은 끝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며 6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등 수많은 상을 휩쓸었습니다. 국내외 지자체와 대학 연구진이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하겠다며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이제 무한돌봄은 공동체로 그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모가 설명해준 순서대로 그릴 거예요. 하늘 그려보세요. 같은 동네 엄마들이 모여 만든 육아 공동체 키즈 코업입니다. 집 있는 거. 다 했다. 어머님께서 아이들 담당하시나 봐요? 아니요.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예. 돌아가면서 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책상이 있는 곳에서는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하기로 했어요. 무한돌봄 공동체 사업에 선정돼 활동비 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돌봄 시간이 어떤 아이들 체험 활동도 하고 돌아가며 선생님을 맡아 재능 기부도 합니다. 많이 들어왔고 하는데 지금 돌봄이 이루어지는 게 모임의 핵심 활동은 돌봄 품앗이 제도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아이 키우는데 정보 같은 걸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맡길 수 있는 거. 키즈코업 회원인 강유연 씨의 집. 고만고만한 또래가 5이 어울리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마워. 애들이 5명인데. 네. 여기 호핑볼 타고 있는 애가 저희 딸이고요. 그다음 애기 5살 더 올 애기가 저희 아들이에요. 그 외에 아이들은 오늘 품앗이 하는 아이들이고. 아, 다른 집에 아이들 네, 네, 돌봄 품앗이 하고 있는 거. 아이 5이 돌아가며 쉴 새 없이 일을 치는 통에 엄마는 바닥에 엉덩이 붙일 틈이 없습니다. 물 쏟았어? 어디? 그래도 긴 기간을 두고 보면 회원들 모두가 공평한 혜택을 받습니다. 많이 젖었어요. 아이를 맡길 때와 맡을 때 포인트를 주고받는 제도 덕분입니다. 이렇게
다급하게 저녁 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떻게 맡길 수가 없잖아요. 더더욱 그럴 때 좀 공지를 올리면 거기서 이제 엄마들이 돌봐주고 저녁도 먹여주고 그렇게 하죠. 아, 이렇게 맡겨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다 놀고 있다고 이렇게 띄운 거예요. 근데 못 맡아준 엄마들은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안해서 어떡하지? 그러면 지금 우리에는 누가 이렇게 맡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일이 불규칙해 힘들었던 엄마. 아이 맡길 데가 없어 발을 동동 거려본 엄마. 서로의 고충을 아는 이들이 모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재밌었어? 얘기 좀 해줘봐, 엄마한테. 얘기 좀 해줘봐. 안 힘들었나? 힘들어. 알잖아. 아, 오늘 갑자기 회의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좀 돌봐달라고 그래서 급하게 행사도 있고 거기도 보고 오고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빼야지. 이 빼기야지. 고기 먹었다고 자랑하고.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 돕다 보니 모임의 공동체 의식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찍고 바로 와요. 애들 저희 지역에 이렇게 엄마들끼리 이렇게 품앗이 해주는 돌봄 품앗이가 있어서 너무 듬직하고 마음도 행복하고 사실은 아 나도 내일 빨리 돌봐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나누는 문화가 좀 많이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럼 엄마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돕는 돌봄. 나눔 문화의 확산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농사 지으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농사 한 지가 벌써 28년 됐네, 28년. 호박, 오이, 고추, 토마토, 가지, 당근, 무, 배추, 열무, 뭐 해서 한 30까지 될걸요? 1년에 한 번 공연을 하는 쪽이죠. 그래서 그 공연 수익금 전액으로 저는 이제 쌀을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런 어려운 이웃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기관 그쪽에 이제 제가 넘겨주죠. 네가 원한 거라면 찾아가야지. 가수의 꿈을 접고 고향에 내려와 농부가 된 김백근 씨. 늘 답답했던 마음을 풀어준 건 나눔이었습니다. 외롭고 의미 없는 길을 걸어. 자기가 자기 길을 그냥 살려서 한다는 게 또 보람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선물 같은 걸 받으면 그 묘한 그 미소 있잖아요. 그 마음에 그 미소, 우러나오는 미소,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냥 그게 딱 생각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뭐 기쁨도 거기 있고 다 만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눔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남을 위해 쓰는 봉사도 중요한 나눔입니다. 주부들과 청일점 전직 요리사까지 이 모임에선 음식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도 회비를 모아 직접 부담합니다. 12시에 온대요. 저희 이제 그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재능 나눔으로 영어하고 수학하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의 2층은 맞벌이 가정, 조선 가정 등 학교가 쉬는 토요일에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부방입니다. 방금 나왔던 그 빼신 애들이 안 먹으면 아이들 점심은 영양가 있고 맛도 좋은 특식으로 늘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는 두루 깨고 있습니다. 도시락 흔들어 먹는 거 해줄게.
욕심이 없다는 거. 내 식구 내 먹을 거는 챙기지 않고 남만 생각하다 보니까 병원 입원해 있다가 지금 오늘 나오신 거예요. 바로 쓰러지셨다가. 되게 봉사에 미쳐도 이게 적당히 미쳐야 되는데 너무 많이 미쳐 계셔요.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기 씨는 20년 넘게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해왔습니다. 국수를 그 양은 나라에다가요 금방 하나 하셔갖고 애들을 막 불러서 먹이는 거예요. 엄마 왜 저러나 막 있는데 시골에는 엄마들이 그 모내기 가고 일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쟤네는 엄마가 일하러 가서 이렇게 하시면서 허구한 날 국수를 하셨어요. 국수 하셔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영향을 지금 생각하니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친정 엄마에게서 배웠던 나눔은 이제 딸에게까지 3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마라고 잘 안 해줘. 뭐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회장님이라고 불러서. 엄마는 썰만한 건 없잖아. 얘가 엄마를 한 번도 안 해. 안 되잖아. 근데 조금 약간 서운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는 거에 조금만.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어색해요. 만나면. 엄마를 만나면 어떡해요? 회장님이라고 자꾸 부르고 엄마로서 이렇게 대하기보다는 이제 봉사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속마음을 얘기하거나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하고. 네네. 서운한 점도 있지만 자랑스럽죠. 아무래도 누군가는 또 해야 할 일인데 또 그거에 또 즐겁게 하시니까 그거 아마 평생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전 내내 만들어둔 반찬은 따로 갈 곳이 있습니다. 조선가정하고 한부모 가정 가정에다가 배달해드리거든요. 네. 김치처럼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하루 전날 미리 모여 준비합니다. 한 번에 67가지의 반찬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보면 또 일자리 같은 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반찬을 배달하는 곳이 50여 집. 날씨가 더운 여름엔 음식이 상할까 직접 만나서 전달하다 보니 빈집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헛걸음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반찬보다 더 중요한 건 배달하면서 나누는 인사입니다. 잘 먹는 시간에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혼자 지내는 어르신이 안녕하신지, 조선 가정, 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학교 생활은 잘하는지, 문제는 없는지 얼굴을 보고 마음으로 살핍니다. 같이 함께 또 이렇게 뭐 기쁨, 슬픔 같이 나누고 그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그 아이 봤죠? 되게 밝아졌죠? 아, 담 너머로 가죠? 네. 네, 고맙습니다. 소외된 이웃이 없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복지, 무한 돌봄이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밉니다. 차마 말 못하는 아픔을 먼저 살핍니다.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해답을 찾아갑니다. 우리 무한돌봄은 엄마다. 무한돌봄센터는 저희 가정한테 한 가닥의 빛이었습니다. 무한돌봄은 웃음이다. 무한돌봄은 함께하는 희망이다. 무한돌봄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로다. 무한돌봄은요 터널 속 전조등?